안녕하세요. 오늘 이더리움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뭐 항상 자주 등장하죠. 특히 이더리움, 그 다음에 비트마인, 그죠? 비트마인,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게 뭡니까? 비트마인의 의장인 텀입니다. 월가의 전형적인 강세론자인데 얼마 전에도 계속 지금 매주 단위로 막 10만 개 단위, 몇만 개 단위의 이더리움을 계속 매집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도 계속해서 매집해 왔는데요. 텀 리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10월 10일 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물 시장에서의 청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물 시장도 뭐 엄청나게 급락을 했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도 조정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10월 10일 이후로 아주 본격적인 조정장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10월 10일 이후로 지금 현재 텀리가 보는 거는 8주가 지났다는 겁니다. 8주가 지났고 이때 청산 과정은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 구조적인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겨서 된 게 아니었고 과다한 어떤 거품 같은 거였다.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는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유효했고 거품이 꺼진 거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펀더멘탈은 살아있고 그 10월 10일의 청산의 충격을 8주 정도 지나면서 이제 정상화되고 회복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 저도 여러 가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연준의 QT 양적 긴축이 이제 중단이 되었고 아직은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형태 전형적인 의미의 연준의 양적 완화 QE는 아니지만 지금 단기 채권, 단기 채권을 매입하는 RMP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QE라고 하죠. 좀 좁은 의미의 그 양적 완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12월 될 거고요. 또 1월, 3월도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들 뭐 JP 모건이나 시티은행 그룹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중에 유동성도 풀릴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구조적 펀더멘탈은 무사했었고 그때 구조적 펀더멘탈이 이제 8주가 지난 상태에서 정상화되면서 지금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동성의 공급이 정상화되면 내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만 달러 선, 그리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30만 달러 선까지 간다는 전제하에서 2만 달러 선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이제 2026년에 대한 시나리오가 보통 전문가들 사이에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한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30%.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60%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80에서 100% 정도 상승을 가는 그런 장이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아예 퍼센테이지가 의미가 없는 그런 엄청난 폭등의 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오고 여름에 잠깐 조정장을 겪은 다음에 하반기에 또 한번 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2027년에 아마 급락장이 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그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톱니가 얘기하는 이 시나리오는 이 후자 시나리오입니다. 후자의 시나리오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2만 달러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우리 트레이더, 저 같은 트레이더 입장이나 혹은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양쪽을 다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두 개를 가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는 이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 지표는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를 나누는 지표는 뭐냐면 첫 번째가 금리 인하를 12월뿐만이 아니고 1월, 3월 혹은 5월 특히 여기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뭐 이러면 SC은행의 예상대로 12월에 멈출 것이냐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이렇게 계속 RMP, 즉 RMP라는 건 뭐냐면은 단기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좀 제한적인 양적 완화만 할 거냐 아니면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원래 전통적인 방법의 양적 완화를 하느냐 혹은 RMP 단기 채권 매입에 플러스 요거 계속적인 정책금리 인하를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1번이냐 2번이라도 있으면서 이제 좀 시기상으로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변수가 뭐냐면 엔캐리 청산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따라서 딜레이 되거나 혹은 1, 2번이 될 수도 2번이 될 수 있는 게 1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이것이 위헌으로 난다면 설사 불장이 오더라도 좀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오는데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몇 가지 변수를 속에서 우리는 1번이나 2번의 시나리오를 둘 다 준비해야 되고요. 섭리의 전망은 지금 두 번째 포함된 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3월, 심한 경우는 5월까지도 계속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RMB 단기 채권을 매입하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 하는 거죠. 혹은 안 하더라도 장기 채권을 계속 매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엔켈이 청산 규모가 매우 작다든지,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걸 잊었네요. 2,000달러, 트럼프의 2,000달러 기본소득 살포하는 거, 이런 부분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면 2번 같은 톱니가 얘기하는 이런 시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한 1번 정도의 그런 암호화폐 불장이 올 수도 있다는 부분 같이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